오늘 여행 어쩌면 긴 여행이 될 거야. 다 잊어버리고 최소 9박 10일은 필요해.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갈 건데? 영어권 나라 중 가성비 1위. 컴온, 떠날 준비 됐지? 안녕하세요, 트래블픽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아보자고요. 한국에서 평균 10시간 걸리는 곳. 오스트레일리아, 바로 호주입니다. 어서와, 트래블픽에서 호주는 처음이지? 호주는 전자여행어가 ETA가 반드시 필요한 국가. 출발 전 한국에서 미리 직접 신청하거나 대행 업체를 통해서라도 신청해야 해요. 전자여행어가 있어야 입국 가능하다는 것 명심. 땅덩어리가 넓고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호주는 이민자들이 가장 정착하고 싶은 국가 2위, 워킹홀리데이 선호 국가 2위입니다. 그럼 도대체 1위는 어디? 라이벌 국가, 캐나다. 그렇다면 왜 2위 국가인 호주를 하냐고요? 트래블 픽이 좋아하는 배우들이 호주 출신이거든요. 호주의 주요 도시는 뉴사우스 웨일즈에 있는데요.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있는 호주의 제1도시 시드니, 빅토리아주에 위치한 호주의 제2도시 멜버른.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에 호주의 수도 캔버라가 있습니다. 호주는 습한 아열대 기후부터 온화한 해양성 기후까지 변덕스러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 호주의 여름철인 12월에서 2월 사이가 여행하기 가장 좋아요. 대한민국 기준 호주는 땅 면적이 우리보다 77배나 넓어요. 인구수는 2,500만 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을 뿐 아니라 높은 소득이 보장되고 우수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해 전반적으로 안전한 사회망을 이루고 있죠. 다양한 민족이 어울러 사는 호주.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해피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호주엔 꽤나 우여곡절의 히스토리가 숨어있죠. 약 450년 전 17세기 호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600년까지만 해도 미지의 땅, 이곳의 주인은 에버리진이라 불리는 원주민이었습니다. 1606년 네덜란드 모험가들이 이 땅을 발견하고 뉴홀랜드, 그러니까 새로운 네덜란드라 이름 지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이 장명 센스는 크게 없었던 듯하죠? 그런데 1770년 식민지를 개척하던 영국이 뉴홀랜드를 방문합니다. 영국에서 온 제임스 쿡 선장이 이 땅을 영국령으로 선포하는데요. 이후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데 미지의 남쪽 땅, 즉 오스트레일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영국은 새로운 땅 오스트레일리아를 험하게 사용하기로 합니다. 바로 영국에서 넘쳐나는 범죄자들을 오스트레일리아에 보내기로 한 거죠. 영국 내에서도 감당이 안 됐던 범죄자들의 숫자. 그렇다면 왜 영국엔 범죄자가 넘쳤을까?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 사회, 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지만 양극화와 빈부차라는 부정적인 결과도 따라왔죠. 도시 내에 턱없이 부족한 거주지엔 사람들이 넘쳐났고 줄에서 기대며 자다 얼어 죽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끔찍할 지경이었습니다. 오로지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필요했던 빵 한 조각.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빵을 훔쳐 도망갔던 생계형 범죄자들이 영국에 넘쳐났었던 거죠. 프랑스 사례지만 빵 한 조각을 훔쳐 5년 징역을 선고받은 장발장이 있습니다. 영국은 어린이라도 절도죄라면 굉장히 중벌로 다스렸어요. 결국 이들은 영국에서 약 10개월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도착합니다. 16만 명의 범죄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를 개간하는 일에 쓰여졌습니다. 농업, 축산, 광산 등 새로운 터전을 닦아 백인들의 보금자리를 넓혀가기 시작했죠. 범죄자들이 이 험난한 땅에서 형을 모두 치르고 나면 군인, 행정 업무직 등 정보 관리를 맡게끔 했죠. 척박하고 불편한 땅 오스트레일리아가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에버리진도 희망과 기회를 얻어 함께 행복해졌을까? 정답은 노.
애초 미개한 애버리진과 공생할 마음이 없던 영국인들은 애버리진들을 잔인하게 학살합니다. 불행히도 살아남은 자들은 결국 노예가 됐고요. 여러 사연이 많은 땅으로 영국인들마저 이민 오길 꺼려했던 이 땅에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데요. 바로 이 광물이 발견된 것이죠. 광물의 정체는 골드, 금이었습니다. 1850년 오스트레일리아에 불어닥친 골드러시.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851년만 해도 43만 명이었던 인구수가 1871년엔 4배가 늘어 170만 명이 됩니다. 금 찾는 이 기술자, 장사꾼까지 모여들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유배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합니다. 그런데 이때 백인들의 이기심이 다시 발동합니다. 당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금을 찾아 바로 이들이 출동하는데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14억 인구수를 자랑하는 중국인들이 세계 각국의 금을 찾아 오스트레일리아로 온 것이죠. 호주 정부는 중국 이민자들에게 과도한 입국세를 내게 했고, 값싼 인력을 제공하는 중국인 때문에 백인들이 임금 하락과 실업을 겪는다며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실시, 이는 백호주의, 즉 호주를 하얗게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이 땅의 원래 주인이던 애버리진인데요. 목줄에 묶이며 노예처럼 부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구타, 성폭행, 무차별한 죽음까지 지옥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했던 건 원주민 개화 정책. 여기서 의문점, 개화라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개화가 부모와 아이들을 떼어놓는 거라면 어땠을까요? 백인과 애버리진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백인 가정에 입양 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수용소 아이들을 위한 가정을 찾고 있다는 광고문입니다. X 표시가 이번에 입양될 아이인데요. 광고문 하단에 남겨진 메모에는 가운데 아이가 마음에 든다, 누가 데려갔다면 다른 아이여도 좋다, 튼튼하기만 하다면 라고 쓰여 있습니다. 백인 가정으로 입양돼 가정부, 노예, 성적 착취 대상으로 비참한 시기를 보낸 이들은 훗날 도둑 맞은 세대, Stolen Generation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간의 양심은 느렸지만 선하게 흘러갔습니다. 200년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고 이성적인 사람들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죠. 2008년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였던 케빈 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료 오스트레일리아인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 손실을 안긴 역대 정부와 의회의 법률 및 정책에 대해 사과한다. 공식 사과 후 점진적인 화해와 지속적인 용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부디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복잡한 사연이 많지만 오스트레일리아는 분명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천혜의 자연이 자유롭게 실컷 뛰어다닐 수 있고요. 뛰어난 풍경이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죠. 여기는 대표 관광지 그레이트 오션 로드. 정말 다시 가고 싶은 멋진 곳이에요. 엄청난 규모의 석회암 절벽들이 감탄을 불러일으키죠. 석양에 취하다 보면 하루가 아쉬워질 거예요. 우리의 로망, 시드니 하버브리지와 오페라 하우스의 야경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오늘 트래블 픽은 오스트레일리아였습니다. 당신의 픽을 응원해요. 안녕! 트래블 픽,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해요.